안녕하십니까. 난세에 국가 기강까지 흔들려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고검 기자실을 직접 찾아서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를 다음과 같이 꼽았습니다.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해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이 손상된 사실 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총장이 직무 수행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오늘 징계 청구하고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의 발언 즉시 직무 배제 효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추 장관은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으로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 감찰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찰권을 탈법적으로 활용하는 데 이어 이제는 징계권까지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와 직무 배제 및 억지 감찰 등을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추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를 명령한 데 대해 대검찰청은 입장을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징계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기존에 진행 중인 감찰에 더해 조사 불응 등을 근거로 직무집행 정지를 내린 겁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고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 징계는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합니다.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려면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검찰총장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합니다. 추 법무부 장관과 윤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과 다툼은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수사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은 취임하면서부터 수사검사들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며 불과 몇 달 사이에 3번씩이나 무리한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직무와 관련해서도 도의 지나친 간섭과 영역 침범까지 서슴지 않더니 평검사를 보내서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갖은 압력과 시달림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내고 있는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 수백 개가 검찰청을 둘러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윤 총장을 의식하는 듯 꽃바구니를 진열해 놓고 법무부에 절대 지지 않는 꽃길을 아시나요란 글을 올리는 등 꽃 경쟁을 벌이는 촌극까지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는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까지 내리다니 요새 유행하는 노래 가사처럼 턱 빠지게 웃을 일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야말로 볼만한 장관입니다. 추 장관에게 물어봅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동안 오른팔, 왼팔, 팔다리 다 자르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래도 일을 하던가요? 그래서 직무정지 명령까지 내렸습니까? 그리고 미모와 지성을 갖춘 숙녀일 것이라고 생각해 오던 추미애라는 여인은 원래부터 본바탕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한국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구르다 오염돼서 상종 못할 딱한 모습으로 변한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장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보여온 일련의 언행은 누군가와 사전 협의나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소신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총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해라, 수족을 묶어놓아라, 주변 인물들을 멀리 떼어놔라, 감찰을 해라, 정 안 되면 직무정지를 시켜라 하는 등 총장에 대해 간단치 않은 조치들을 할 수 있었던 게 독자적인 판단과 독자적인 결행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부정선거 문제, 코로나 창궐, 탈원전 관련 감사와 수사, 날로 험악해지는 민심 등 태산 같은 걱정거리 때문에 밤잠도 설치고 마음도 편치 않은 대통령 입장에서 추 장관이 검찰총장과 자꾸 찍어덕거리면서 상대방 몸값만 올려주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은 따질 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대통령이 나서서 결말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요즘 여기저기서 기강이 흔들리고 멋대로 성질대로 성질 나대는 단체장들의 모습도 가관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올 들어 벌써 11번째나 하고 있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 경기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 남양주는 지역화폐 대신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그러자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며 들들 볶아대자 견디다 못한 남양주시 공무원 노조까지 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도지사가 시장을 길들이기 위해 지독하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답니다. 예전에는 군대 사병들 간에도 계급 하나 높다고 후배를 길들인다는 명목으로 못살게 구는 성질 고약한 놈 하나가 분위기와 사기를 망쳐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명천지에 지방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정부 조직인데 그렇게 저질적으로 타락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게 모두 국가 기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난세에 국가의 기강까지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